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헤. 자,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부의 핵심 책을 모두에게 팔겠다는 생각을 버린다. 80대 20의 법칙은 고객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즉, 고객의 20%가 문제의 80%를 유발합니다. 문제 속 고객을 미리 쏙가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자. 만나는 사람을 다 상대할 의무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래야 골칫거리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막아서 우수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아닌 부를 만든다. 기존 사업체들의 경우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데 보통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공짜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꾸준히 흘러들어오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것과 아니면 소중한 창업 자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업 말고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제휴 마케팅처럼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빠른 수익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효율을 위해서 어떤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살 여유가 된다면 굳이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깔린 구식 컴퓨터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업무의 속도와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아낄 때와 쓸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막 시작하는 초보라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때로는 조언을 구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분명해집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한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능숙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치를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부 개인 사업자들은 스스로 배우가 되어서 실제하지 않은 경력에 아우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이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상대가 부정직하면 단번에 눈치를 챕니다. 당시에는 당신을 믿을지라도 어느 시점에는 결국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벌이가 다급한 상황이라면 아직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면 아직 개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량을 더 개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계약서 자체가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률 문서가 있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계약서는 결국 종이와 잉크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 파기는 대개 관계의 결렬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는 고객에게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관계를 완전히 망치는 사업자를 많이 접합니다. 분쟁이 발생해도 대면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객이 약속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은 관계에 말썽이 났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미 망가진 관계를 계약서가 구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모두의 역할과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법적 조치의 위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거래는 대개 계약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도 여타 대인 관계와 비슷합니다. 늘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렇다고 서민 계약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디 계약이 곧 거래라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거래는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잘 유지하면 서류상의 내용에 대해 그렇게까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짜 거래는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잘 유지하면 서류상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 요인이 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 냉철한 논리를 앞세우고 직관을 무시한다면 결코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저냥 하겠지만 큰일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유감이 경고음을 울린다고 해서 수치로 따졌을 때 돈이 될 법한 거래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상 나중에 내 직관이 옳았다는 증거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직관적 사고는 비즈니스 이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거래는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려 중인 거래 관계자들을 두루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다면 발을 빼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진행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격식을 갖춘다. 초보 사업가 중에 너무 진지한 태도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뻣뻣하고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처신을 사업가의 면모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당신과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는 긴장을 해소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면 일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보 사업가 중에 너무 진지한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뻣뻣하고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처신을 사업가의 변모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당신과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허심탄회한 대화는 긴장을 해소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면 일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보다 가치 창출의 목적을 둔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목적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두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진짜 목적은 가치 창출입니다. 사업을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치 창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 창출 없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도 없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진정한 가치 창출을 원합니다. 따라서 거기가 당신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려 노력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에너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업체가 시작 단계에서 여럿이 착오를 거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붙고 능률이 쌓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든 탑을 쌓는 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엄청난 성장 경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은 지름길을 바라지만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훈을 배우고 경험을 얻을 때마다 그것이 부를 향한 경로에서 당신의 등을 힘껏 밀어줍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것을 하고 남들이 의심하는 것을 믿고 경로 유지에 헌신한다. 나와 비슷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념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단행한다. 타고난 승자도 타고난 패자도 없다. 재능만으로는 결코 노력을 대체할 수가 없다.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멈추고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기존 패턴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실질적인 그 변화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보상 사이에는 반박의 여지 없는 상관성이 존재합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평균적이면 보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입니다. 돈은 좋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을 끔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때 매일 과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생각이야 말한 사람 10%. 타인의 손길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많은 경우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가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진정한 출발이 됩니다. 출발이 없으면 진전도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타인의 손길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디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성공 사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해 보이는 것을 선택합시다. 소득을 얻는 방법은 시간 제공이 아니라 가치 제공이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 꿈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곧 깨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다. 나에게는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역량이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내가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본심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지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설사 세상 전체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저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보다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신이 산 정상에 우뚝 서서 뒤를 돌아볼 때 오늘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중이 믿는 패러다임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장시간 일할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기고 다각화가 가능해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력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낀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력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낀다. 내 고객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직이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고객은 상대하지 않을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사실 없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그리고 누구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진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자유직이고 부의 창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유직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연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멋진 인맥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자유직이고 부의 창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유직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연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 곡선, 학습 효과, 즉 작업을 처음 수행할 때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반복에 따른 숙달로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학습 곡선.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버겁게 느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초기 학습 곡선에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에서 기본을 익혀놓으면 다음 비즈니스부터는 그 지식을 즉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비용이 빠르게 절약됩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시간을 한번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좋은 소득원이 됩니다. 좋은 예가 책을 쓰는 것입니다. 노력을 한번 들여 일단 출간하면 몇 년 동안 책이 계속 팔리면서 소득을 안겨줍니다. 만약 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들에게 판매한다면 이제 당신은 자신의 창의력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평생 이익을 안겨줄 소득원을 창조하는 데 씁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봅시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정해진 금액을 받고 후자의 경우는 소득이 거의 무한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해보겠다는 의지뿐입니다. 고액의 착수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엄청납니다. 자영은 개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폭제입니다. 삶의 최대 가치는 종종 자연의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직장에 붙어 있어야 안전하다는 패러다임을 마침내 내려놓기 전에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신명과 희열을 제대로 느껴보기 어렵습니다. 각오를 붙잡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 마침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도 걷게 되는 아기처럼 당신도 결국에는 붙잡고 있던 것을 기꺼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걸으시고 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뭐 아니면 도구, 점진적 과정입니다. 자기 주도권이 없는 곳에 안전망도 없습니다. 나의 진짜 가치는 내 직업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기반한다. 자영은 개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폭제이다. 나는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차분하고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차분하고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더 많은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에서 걱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어떤 방향이 당신을 목표 지점으로 데려다 줄지 차분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차분하고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속도를 늦추라.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래야 차분하고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더 많은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삶에서 걱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어떤 방향이 당신의 목표 지점으로 데려다 줄지 차분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혼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책임지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 달려 있다. 혼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평화를 선택한다. 중요하지 않은 활동은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그래야 목표로 이어진 경로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을 거절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특정 시간대로 미뤄놓는 것이 최소한의 해법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기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지 않고도 이동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집중력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그 말이 무조건 전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행, 평가, 휴식으로 가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무조건 전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에게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지혜가 필요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를 추구한다면 이런 쓸데없는 소동에 시간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행히 탁월한 사고방식은 후천적으로 배워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배양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는 선천적인 것도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매우 비판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사람들조차 때로 대책이 없고 비이성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특히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순간. 후천적으로 배워 얻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비판적인 사고의 태도는 선천적인 것도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매우 비판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사람들조차도 때로 대책 없고 비이성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적인 순간에 더 그렇죠. 우수한 생각이라는 일반적으로 정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와 그 경험의 질과 깊이에 많이 의존합니다. 우수한 생각. 뼛속까지 철저하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언제나 특정 수준까지만 도달 가능하고 그 수준은 가변적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량을 배우고 강화하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실수한다고 해서 심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지속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평생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 여깁니다. 자기 개발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계속 배웁니다. 누구도 꿈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지속적 학습이 필요하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평생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 여긴다. 자기 개발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계속 배웁니다. 배워야 하는 학생. 누구도 꿈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생각하는 방법이나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탐구는 독서, 경청, 대화 전수, 실제 시도, 아마 창업. 오케이. 인생을 배우는 학생이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걸 오늘의 배움으로 한번, 깨우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지속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해야 함을 의미하고 그 탐구는 독서하는 것, 경청, 관찰하는 것, 대화하는 것, 전수, 실제 시도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 자체로 당신이 추구하는 것, 즉 평생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지나친 자기애나 자기 비하 없이 자기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하고 고유한 개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들과의 비교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값을 매길 수도 비할 데도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의 가치보다 적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청중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왔다.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온을 유지하는 법. 네. 자기계발 분야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제비스 알렌이 지어서 생각의 법칙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평온을 다룹니다. 평온, 항상 평온이에요. 그쵸? 나는 힘과 마음의 집중을 요하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일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도전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육체적이자 동시에 정신적입니다. 도전은 당신을 익숙한 안전지대 밖으로 불러내 미지에 대한 해법을 창의적으로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도전은 중요합니다. 도전은 당신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최선의 길이 아닌 가장 쉬운 길에 안주하는 일을 막습니다. 다수가 용이함이라는 넓은 길을 편히 내려갈 때 소수만이 진정한 부를 향한 오르막길에서 분투합니다. 이것이 도전에 임하는 사람들의 종종 외로움이 느끼는 이유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인내는 믿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합니다. 인내. 목표의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고수하는 방법이고 이를 고수하다 보면 그 믿음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이다. 작은 성취가 다음 단계로 올라설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작은 성취가 다음 단계로 올라설 에너지를 제공한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높이 왔는지 그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광경이 엄청난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와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진정한 부는 관계에서 온다. 침묵은 금이다가 가장 먼저 나오죠. 바디language를 적극 활용한다. 요점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은 독서노트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린님. 마음이 불편한데도